실전 육아는 다릅니다. 제가 먼저 지쳐서 잠들어 버릴 때가 많아요. 참 너무 어렵다. 육아가 어려워 이게. 그지. 근데 나 일단은 먼저 이 부모님들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어. 안녕하세요. 진정부부 루다 엄마 김민정. 루다 아빠 이경진입니다. 이렇게 째깍 초대석 첫 진행자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은 이제 째깍 시청자분들의 그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첫 번째 사연이에요. 아이가 스스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키울 수 있는 팁을 알려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. 요즘 저희 집은 매일 밤마다 아이 재우기에 애쓰고 있습니다. 밤에 씻기고 잘 시간이야 하고 방으로 데려가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인 잠 안 자기 작전이 시작됩니다. 엄마 나 하나도 안 졸려. 딱 5분만 놀면 안 돼? 아무리 미리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다녀오라고 해도 소용없어요. 겨우 침대에 눕혀도 이리저리 뒤척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엄마 있잖아, 오늘 나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? 이러면서 끝도 없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냅니다. 저는 달래고 타이르고 토닥토닥 하다가 제가 먼저 지쳐서 잠들어 버릴 때가 많아요. 그러다 아이는 한밤중까지 안 자고 깨어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어린이집, 유치원에서도 피곤해하고요. 스스로 잠드는 습관을 키우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이거 좀 어렵죠. 참 육아가 어려워 이게. 그지. 그 침대에서 자녀와 보내는 그 작은 스몰 토크, 그 소중한 순간이 참 있단 말이야. 근데 이게 참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그 시간이 참 아름다운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그 시간이 참 힘들어요. 아마 이 지금 사연을 보내신 부모님도 아마 이 아이를 빨리 재우고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고민을 말씀하셨을 텐데, 근데 이제 아이가 없거나 아직 이제 미혼이신 분들은 약간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, 이런 고민이. 아니 왜 아기가 목마르고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이런 걸 고민이라고 얘기하지? 해주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데, 이게 실전 육아는 다릅니다. 아이 재우고 나면 하루가 끝이 아니잖아요. 이거는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. 저 같은 경우도 루다를 재우고 나면 나가서 설거지 해야 되죠, 빨래 개야 되죠, 또 제 일도 하고 할 게 진짜 산더미거든요. 근데 이제 제목대로 스스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키울 수 있는 걸 얘기하시는데, 스스로 잠자리에 드는 아이는 유니콘 아닌가요? 그거는 타고난 기질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수면 패턴을 잘 잡아줘야 되잖아. 그지. 우리는 침대에서 새 것만 딱 입고 잔다. 이거를 이제 패턴화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. 약간 루틴화 시켜가지고. 그치. 그치. 좋은 방법이네. 루틴이 생각 안 나서 패턴이. 근데 이제 저는 책은 잠자리에서는 안 읽어요. 옛날에 읽었거든요. 근데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읽어달라고 요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든지 침대 들어가기 전에 다 완료를 시켜놔요. 침대라는 공간은 자는 공간이다라고 그치. 이렇게 인식을 시켜줬구나. 네,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재우냐면은 물이랑 화장실은 이제 스스로 가게 합니다. 그것까지 뭐 넌 그렇지 않아, 넌 목마르지 않아, 넌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가라고 하는데, 이제 유치원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거나 뭔가 이상하게 이제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낮에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확장적으로 얘기를 해요. 그래 무슨 일 있었어? 그랬어? 막 이렇게 하는데, 밤에는 그냥 단답형으로 끝내버린다. 아빠 나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? 그러면 하고 끝내요. 애 텐션을 확 낮춰가지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잘 준비를 하더라고. 아이의 텐션을 좀 떨어뜨려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일단 아이가 이제 잠자리 들었을 때 더 막 놀고 책 읽고 화장실 가는 걸 요구하지 않도록 아이가 깨어있는 시간에 이제 열심히 놀아주는 거. 열심히 놀아주고 책 읽어주고 충분히 같이 시간을 보내면 조금 더 아이가 잠자리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좀 루틴화 시켜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침대에서는 자는 공간, 놀 때는 놀이방이나 밖에서, 밤에는 자는 시간, 이거를 좀 철저히 지켜서 아이가 스스로 이제 침대에 가면은 자야 된다라고 이제 느끼게끔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정의감이 많은 아이, 이대로 괜찮을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. 우리 아이 반에 A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B라는 애를 자꾸 괴롭힌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반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대놓고 말리지는 않고 그냥 모른 척하거나 피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. 우리 아들은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정의감이 많아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A한테 그러지 마 라고 소리쳤다고 해요. 또 울고 있던 B한테 괜찮냐고 토닥이고 위로해줬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이가 참 따뜻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혹시나 우리 애한테까지 해코지 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에게 친구들을 도와주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
라고 말해주고 싶으면서도 혹시나 아이가 위험해질까봐 앞으로는 너무 나서지 말고 조심해 라고 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. 아이가 용기 있게 친구를 도울 수 있도록 하면서도 스스로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없을까요?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. 참. 아, 너무 어렵다. 근데 나 일단은 먼저 이 부모님들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어. 부모님들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도 이렇게 정의감 있고 또 불일보험 참지 못하게끔 잘 키우셨다는 건데, 일단 우리 루다도 약간 비슷한 성향이 있습니다. 루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중학생,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요. 그러면은 다 들리듯이 길에다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데? 이렇게 얘기해요. 맞아, 들으라고.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데? 이렇게 다 들리듯이 얘기하면은 저도 속으로 너무 크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? 근데 이거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맞나? 고민될 때가 많아요. 혹시라도 내가 해코지 당할까 봐. 근데 지금 약간 이게 비슷한 상황이신 것 같아. 그지?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, 이거는 물론 같은 반 친구의 사연이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아이가 얘기한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적인 성인이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듣고 그냥 속으로 넘기지. 그래서 맞아, 그러면 안 돼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대신에 이제 그런 거, 누군가의 외모를 지적하는 멘트만 막 입을 막지 이렇게, 그거 말고는 이제 그런 정의감 있는 멘트는 그냥 조용히 맞아,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는 해주거든. 저는 그치, 그렇게 해주거든요. 그렇죠. 이게 참 어려워요.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, 저는 주변 어른들한테 도움을 구하라고 해요. 일단 제일 좋은 건 선생님한테.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연이었을 경우 같은 경우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건 진짜 잘하는 일이야. 근데 만약에 자신을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을 때는 너가 직접 얘기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이르라고. 자기가 괴롭힘 당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도움을 구해라. 선생님한테 일러라. 그게 당당한 거다 라고 나는 이렇게 알려주거든, 너한테.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선생님한테 가서 이르려. 너가 가서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가서 이르고 맞은 비 친구랑은 친하게 지내고 너가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시면은 좀 더 선생님도 아마 그 A라는 친구를 더 신경 써주실 거고 내 자녀한테도 좀 더 좋은 교육관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. 그치, 이게 맞는 것 같고, 요즘에는 이렇게 교육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내가 괴롭힘을 당했을 때, 예를 들어 아이가 뭐 때리거나 물건 뺏어가거나 했을 때 하지 마 라고 한 다음에 아이가 또 그런 행동을 하면 무시하라고,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더라고요. 그 상황을 떠나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얘기를 했는데도 얘는 계속 괴롭히면 그걸 무시하거나 그 상황을 피하거나. 왜냐면 이제 그런 상황을,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요즘엔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더라고요. 요즘은 그렇게 선생님한테 도움을 구하는 게 전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를 미리 내 아이한테 알려줘야 돼. 그치.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기관에서부터 이런 교육이나 학습이 잘 돼야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점점 더 아이가 성장하면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. 그치. 더 줄어들진 않으니까 이제 미리미리 잘 교육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. 자기 생각은 어떻게,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? 자기 말대로 일단 선생님께, 성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우선이고, 그 다음에 내가 당하게 됐을 때는 그 상황을 회피하는 거, 이제 무시하는 거, 그거가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.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. 근데 아버님도 몸 사리셔야 됩니다. 그치? 요즘 너무 세상이 세상이 흉흉해서 험합니다.